안녕하세요.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희호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상당 부분 많이 중퇴해가지고 검정고시를 본다고 그래요.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지금 학교에 가서 배운다는 게 맨날 앉아서 시험 문제만 외우고 앉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학교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교육을 100번 받아봐야 별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이죠. 밖에 나와서 검정고시 봐서 시험 문제를 외우고 검사 시험을 보든지 경찰 시험을 보든지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되죠. 왜냐하면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인성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 시대 이후에 그 인성을 키우는 교육은 거의 포기했고 창의적인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만 달달달달 외우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괜히 그 규칙 생활에 휘말려가지고 뭐 차렷 자세나 하고 선생님한테 안녕하고 뭐 인사하고 뭐 이런 것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예절 교육의 일환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 그 예절을 충시합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문제를 달달달달 어떻게든지 외워가지고 편하게 놀고 자유롭게 하면서 시험 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마냥 한 9번이고 10번이고 계속 봐서 합격될 때까지 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면 부모들이 계속 합격되기 전까지는 뒷바라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왜 굳이 그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거 안 하지. 이것은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생태적 생물은 그 시대의 삶에 필요한 활동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 그 양봉하면 벌이 꿀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 꿀을 우리가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얄 젤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이 브라질에 이민 가가지고 거기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니까 거기다가 벌을 갖다 놓으면 꿀을 그냥 굉장히 많이 생산할 수 있다. 벌통을 갖다 놨더니 이 벌들이 꿀을 하나도 안 만들더라고 그러잖아요. 안 만들죠. 거기는 다 거기 와서 벌도 그 윤석열 씨 대통령 그 부인처럼 점을 친단 말이에요. 점을 쳐가지고 여기는 1년 내내 추운 계절이 없네. 항상 꽃이 피네. 그럼 꿀을 만들 필요가 없지. 배고프면 가서 꽃에 가서 빨아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벌도 그런 걸 안단 말이에요. 벌. 근데 벌하니까 또 영어가 생각나네. 벌이 영어로 뭡니까? 비잖아요. 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왜 우리가 영어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들이 말을 하면서도 그게 영어인 줄을 몰라. 그 영어가 우리말을 가져간 줄을 몰라. 우리가 종주국이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말을 어떤 놈이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여러분, 돈이 있잖아요.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 뭐 1억이고 얼마 뭉탱이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래. 그럼 어떤 놈이 가져갔어. 그럼 우리가 가서 그게 내 돈인지 딴 놈 돈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말도 누가 가져갔으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몰라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 말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알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영어 얘기를 계속 하니까 나의 그 선배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싫어해. 그거 뭐 아는 척하고 영어를 하냐. 너 영어 하는 거 보니까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하지도 않더라. 발음도 나쁘더라. 뭐 이런 그 지적을 하시는데 그 지당한 말씀에 제가 발음 굉장히 나빠요. 왜냐면 나는 그 학교에 가서 배우지도 않고 미국에서 배우지도 않고 나 혼자 독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되는 대로 짓거려. 그래도 외국 사람 만나면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젊은 학생들한테 있는 데서 내가 영어를 하면 아이고 저 늙은이 저 콩그리시 한다고. 콩그리시가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다고 나를 흉보더라고. 걔들한테는 안 해. 외국 가서 외국 사람,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 사람 만나면 외국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별로 불편이 없어. 발음을 잘못하든가 말든가.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한국말 잘합니까? 당신 그 키가 커요. 어쩌고 이상하게 말하잖아. 그래도 우리 잘 알잖아. 말을 뭐 잘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말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시부모님들한테는 말을 공손히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왔어. 시아버지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머리에 가서 무슨 검불이 하나 묻었어요. 이런 게 뭐가.
그걸 띄어야 되는데 지가 며느리가 감히 시아버지 머리를 띌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버님 대갈림에 건불림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 그 사람 말을 공손하게 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말을 공손하게 잘하고 안 잘하고 그런 건 별 필요가 없고, 아버지 머리에 건불 있네요? 뭐 이렇게 해도 될 것이고, 그 건불 띄요 여기 뭐 이렇게 해도 될 거고, 그런데 아버님 대갈림에 건불림이 붙어 있어요. 뭐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굉장히 말을 공손하게 잘하는 건가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예인가요? 그래서 기왕 나왔으니까 그 벌을 하는데, 그 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꿀이라고 그러는데 걔들은 뭐 로얄 젤리 그러거든. 그건 이제 아닌 건 또 아닌 거고, 벌은 우리말이에요. 벌은 비란 말이에요. 비나 벌이나 거기서 거기잖아. 여러분 제일 많이 있는 게 여름이면 파리가 이게 덤비잖아. 파리가 뭐냐면 영어로 플라이거든. 플라이나 파리나 같은 얘기잖아. 그건 우리말 가져간 거잖아요. 확실하잖아. 영어를 이렇게 짓거리면 많은 분들이 식상해하는데, 식상해도 들어두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절간에 가면 뭐 바루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바리떼 발자고, 영어에서는 BOLL, 그게 볼이라고. 그 발을 볼로 미국 사람들이 번역해 갔다고. 그 신기하잖아. 우리의 발을 미국 사람들이 번역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녹그릇 그런 게, 어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 밖에 주발이라는 것은 주조를 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 녹그릇 여러분 주조해서 만들잖아. 녹그릇 보고 주발이라고 하잖아. 근데 녹그릇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발이라고 하는 게 주조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발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쇠를 녹여서 뭘 만드는 걸 주나라에서 최초에 개발해가지고 주나라의 식기 만드는 법을 우리가 데려왔다 이거야. 그래서 주발이다 이거 주나라 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랬으니까 절 얘기 좀 덮시다. 중들이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이 바랑이라고 그러죠. 바랑을 이렇게 지고 다니죠. 요즘은 우리는 쐐기라고 그러더라고. 쐐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걸 바랑이에요. 이 바랑이 뭐에서 온 말이냐면, 옛날에 중들이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쌀을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래는 사발을 묶어서, 뭐 사발이라는 그 바리떼를 묶어서 메고 다니든지 들고 다니든지 하면서 그 바리떼를 가지고 다니면 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냐면 BOLL이 볼이 사발이라고 했잖아. 볼을 행이면 뭐야? 그걸 걸다 이거야, 목에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있어서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거고, 그게 뭐야? 행인 킬러. 그 행이 볼 행이야. 그러니까 사발을 이렇게 메고 다닌다. 어따 옛날에 뭐 사발이라는 건 이런 바가지 주로 바가지를 들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사발 대신 뭐 이렇게 그것도 사발로 봐서 바가지라고 그러는데, 그 바가지 얘기했으니까 바가지는 또 뭐요? 바가지가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무슨 상품 배달하면 이게 패키지, 이거 패키지가 뭐 얼마예요? 패키지로. 이 패키지가 뭡니까? 바가지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대빵 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일본 시대에 오면서부터 생겼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큰 바가지를 갖다 큰 바가지, 보통 봐서 이게 작은 바가지로 10개 정도 들어가면 한 바가지 된다는 큰 바가지가 한 패키지. 이게 한 말이야. 그리고 이제 조그만 바가지를 이렇게 떠가지고 그게 한 대야, 한 대, 두 대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바가지가 그 패키지 역시 그거에서 온 말이다. 그리고 바랑을 메고 다니면서 탁바른다고 그러죠.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 아침마다 중들이 거긴 진짜 바가지를 들고 다녀요. 바가지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탁발을 해. 그래서 그 텔레비도 가끔 나오대. 보면 무슨 과자도 주고 돈도 주고 거기다 뭐 빵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해서 얻어다가 거긴 이렇게 얻어다 싸놓고 뭐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 한때 탁발을 해서 그대로 먹어.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테이크볼이라고 그래. 테이크. 뭘 채다, 시도하다, 뭘 하다. BOLL을 테이크하다 이거야. 테이크가 TAKE잖아. 그 테이크. 그러니까 그 볼을 채우다. 그 캄보디아 그런 데는 아직도 그거 들고 다니면 아침마다 그 테이크볼을 해요. 근데 이것을 한문이 옛날에 이련 스님이 그걸 번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이련 스님이 참 똑똑한 분이야. 그 내용은 다 알아. 그러니까 탁발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한문으로. 근데 탁발이 뭐요? 부탁을 탁자에다가 사발 발자, 그 사발 좀 채워주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탁발이. 그거 뭐 별건 줄 알아요? 그래서 중들이 사용하는
바랑은 역시 사발을 메고 다니는 볼행이다. 그리고 탁발은 사발을 좀 채워주세요는 테이크볼. 그거다. 여러분, 이런 거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영어를 알아도 이런 걸 잘 몰라. 왜냐면 그 사람들은 머리가 단순해서 시험 보는 문제만 해오지, 무슨 그런 창의적인 그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요. 영어에 테이크볼, 탁발. 그것뿐 아니에요. 어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삼면이 전부 다 포트인데, 이 포트가 진짜 굉장히 많아요. 포도 있고, 주로 배가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나루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시나루터라고. 그 시나루터에서 C자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C자가 빠진 게 아니고,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냇가를 보고 시내라 해요. 야, 시내가 가자, 시내. 시내가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데가 아니라, 넓은 데가 시내야. 시내가 뭐냐면, S-E-A-C, 그게 바다야. 내는 네로야, 네로. 바다가 좁아지는 데 보고 시내라고 하는 거예요. 시내루터가 결국은 나루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시내라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시내가 그 넓은 바다를 좁아지는 데가 이제 시나루터다. 그리고 거기서 뭘 타고 건너요? 배를 타고 건너잖아. 그 배 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노졌잖아. 이 노졌는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 사공이 사공의 뱃노래 어쩌고 하잖아요. 근데 사공이 이게 뭐라면 적어서 뭐라 그래요? 어이야 뒤야 어이야 뒤야.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 있어? 내가 아는 사람 있으면 많이는 못 주고 한 30만 원 줄게. 아마 모를 거야. 내 강연을 들은 사람은 알아. 이게 뭐냐면 어이야 뒤야가 아니고 O-A-R. 그게 뭐예요? 오화거든. 오화가 뭐냐면 우리가 배 노젓는 거 뭐라고 해요? 노라 그러잖아. 노가 오화야. 노나 오화나 우리말 가져갔으니까 거의 똑같다니까. 우리가 미국인들이 물어봤겠지. 이거 뭐라 그래요? 이래가지고 O-A-R 그렇게 해서 적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오가 노거든. 그러니까 오가 뭐냐? 노를 이렇게 하나의 노를 잡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에 보면 뭐가 있어요? 노 위에 이렇게 뻘쩍 나오는 그 손잡이가 있어. 그 여러분 뭐라 그래요? 자동차 타고 갈 때 요즘은 기아를 안 넣는데 기아가 그래도 하나라도 있잖아. 자동 기아도. 그걸 기아라고 그러잖아. 기아. 그 이렇게 내봐서 달린 거를. 그러면 노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 이거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그럼 그거하고 노하고 이렇게 자꾸 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보고 뭐라 그래? 기어라고 그러잖아. 노의 기아잖아. 오와 기아. 그럼 어기 여차. 오 기어. 그러니까 노의 기어를 차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 차는 그게 미국말로 그 잡부 무슨 노동자, 아주 강노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기 여차. 어이여 두여는 뭐야? 영어로 두가 동사잖아. 사역동사. 두를 허다이가 이렇게 졌다이가 어이여 뒤여 어이여 뒤여 이게 영어예요. 그 영어를 안 대입하면 그건 해석이 안 돼. 아무 말도 안 돼. 여러분 해석해봐. 거기 영차는 뭐야? 영이 젊은 사람이야. 젊은이. 젊은이가 영이잖아. IOUNG인가? 영. 그 영인데 그 영이 젊은이가 놓아졌잖아. 되게 늙은이보다. 그러니까 어기 영차.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기어를 젊은이가 힘있게 저어라 이 얘기든 어기 영차 두어 이렇게 계속 저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는 또 어디서 온 말이에요? 배가 오고 어디 말이에요? 그 배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선이잖아. 배선자지. 근데 우리는 왜 그 배라고 했을까? 근데 미국 놈들은 왜 배를 못하라고 그러지? 그것도 우리말 번역해 간 거야. 배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배 뭐 저거다가 사투리가 돼서 보트지. 우리말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의 중이나 이거 하나를 꺼내면 그거 가지고 더듬으면 그냥 줄줄이 나오고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할 말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배를 젓는 게 오어 두어 이거 그 영어인데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말 영어가 번역해 갔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우리말을 가지고도 몰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영어를 보면 옛날에 저기 우리가 무슨 뜻이었구나 한 걸 영어를 통해서 안다니까.
그래서 그 노에 튀어나온 손잡이를 잡고 어기영차 어기영차 하나의 기고 노를 젊은이가 힘있게 흔들자 뭐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영어를 자꾸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게 지금 내 유튜브를 보는 게 거의 노인 양반들이라 영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이 많아. 근데 모르든 알든 그거 배워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얘기할 정도의 영어를 배우려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건 하지 말고 우리말이 그 영어가 된 게 이렇게 많구나. 이것을 느껴서 우리 국민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시시한 사람이 아니다. 세계 언어를 말 못하면 벙어리잖아 그거. 응? 언어를 세계 사람들이 우리 언어를 가져다 배워가지고 막강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우두머리잖아. 대빵이잖아. 우두머리가 뭐예요? 소머리잖아. 소머리. 제가 돌개비 얘기하면서 우두머리 가르쳤잖아. 그래서 우리 그 언어가 그렇게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내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냐고 그래. 왜 미쳤냐고 그러냐면 지금 사람들이 전부 지선이라고 하지. 지자체 선거에 몰입해가지고 온 SNS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전부 선거운동하고 막 어디 민주당 찍고 뭐 찍고 막 이런 얘기만 자꾸 해. 근데 나는 뚱딴지 같이 무슨 고대 영어 얘기를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참 식상하지. 저 새끼 미친놈이야? 여기 지금 한참 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저 새끼 초친 거 아니야? 왜 여기 와서 저런 소리 하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알아. 그런데 나는 달라요, 생각이. 왜 다르냐면 그거 선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영원한 그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국격을 높이고 우리 국운을 융성시키겠다고는 이런 원대한 꿈이 있는 게 아니라 지가 아는 사람을 당선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다못해 술 한잔 얻어먹든지 지 아들을 뭐 취직 하나 시키든지 하는 사소한 어떤 이익권에 개재돼가지고 거기서 목숨 걸고 그냥 지자체 선거 누구 하나만 당선시키면 아주 세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거든. 그거 전부 시들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들 당선시켜봐야 지금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이 털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말 우리의 그 역사가 잘못되고 뭐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이 지자체 이런 선거 나갑니까? 안 나가요. 그 난장판에 그거 못 들어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거가 물론 우리 민주당이 이번에 이겨야 좋았고 그런 건 알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맡겨야지 뭐 전체 나같이 늙은 사람까지 그거 끼워서 이 사람 찍어 이 사람 찍어 이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틈틈이 여러분 학교에 가면 뭐 국어만 배웁니까? 수학만 배워요? 도덕만 배웁니까? 여러 가지 다 배우잖아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선거에 골몰을 하더라도 한 번쯤은 우리의 조상은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의 좋은 점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세계에 얼마나 위상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도 한 번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보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난 이것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얼마 못 사는지 늙었으니까 얼마 못 살잖아. 근데 이것을 젊은 사람들이 계승해가지고 앞으로 100년, 1000년 이후에도 우리의 위상을 그대로 자랑스럽게 가지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나간다고 하는 원대한 나 나름대로의 저 앞까지 내다보고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싫다고 그래서 뭐 나한테 욕을 필요는 없어. 자기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데 이걸 혹시 보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가끔가다 어떤 분이 고맙게도 정말 대단한 걸 알았습니다. 문자가 올 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2조 500년 사이에 세종대왕 같이 훌륭한 분이 단 한 번밖에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숱한 사람들이 죽고 500년 동안 다시 태어나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그거 진짜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지금 3,500만 정도의 유권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그건 대성공이에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내 말 듣는 걸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국격을 높이고 무슨 우리나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가는 사실들은 잘 모르겠고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정서가 그런 사람이 가서 뚱딴지 같이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미친놈이 하나 나왔다 그럴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지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렇게
뭐야, 자기 아는 사람 무슨 공사도 밀어주고, 뭐 어디 이권에 돈 챙기고, 술 먹고, 뭐 이렇게 바쁜 세상에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치 무대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봐도 거기서 견딜 수가 없어져. 그거 완전히 저 또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왕따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난 별로, 정치하는 그런 문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오늘 또 이순신 얘기를 해야죠. 이순신은 여러분이 만고의 충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순신을 얘기하는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나한테 제기하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도 일본 수군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이순신을 영정을 걸어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일본도 그렇게 알아주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이순신을 까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참 그 사람은 그 단순무식한 것 같아.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본이 임진왜란 우리나라를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우리나라도 패했지만 일본도 패했어요. 결국은. 왜냐면 이유가 있어. 1598년 8월 18일 날 도요토미 히토시가 죽었단 말이야. 늙어가지고. 죽고 나서 자기 아들 그 8살인가 먹은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 왕권을 지킬 수가 없어. 왜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참모들은 제1참모가 가토 기요마사예요. 그 다음에 뭐 고니시큰 아까 뭐 하는 놈들이 이쪽에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완전히 제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제패 못했어요. 그 사람 이 서부 쪽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장을 하고 동부 쪽은 도쿠가와 와이야스가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도쿠가와 와이야스하고는 너희는 너희대로 너희 영지를 지배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는 서부는 이렇게 살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협력하자. 이런 선에서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서부 쪽의 사람들만 모조리 다 조선을 정벌해가지고 너희 조선 정벌하면 땅 영지를 너희들한테 놓아줄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그 땅을 얻으려고. 그 사람들이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군사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사병이야. 그 땅을 다 나눠줘가지고. 그러니까 가토 기요마사가 10,000명 가져온 것도 가토 기요마사의 사병이고, 고니시 유키나가 18,700명 가져온 것도 고니시 유키나가의 사병이고, 그 뒤따라오는 뭐 와카자키니 뭐 이런 거 다 지들 사병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자기를 지지하는 그 군사들이 전부 조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아들 8살 먹은 그 아들이 그 왕위를 보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언해서 빨리 조선에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나의 그 친위대인 가토 기요마사 뭐 고니시 교나카 뭐 이런 놈들 다 조건 없이 철수해라. 철수해가지고 나의 자식이 그 외아들이거든. 외아들인데 그 왕위를 뒷배를 든든히 해가지고 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의 왕권을 지켜달라. 이러고 죽었단 말이야. 근데 도쿠가와야스가 그게 뭐 멍청입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고 하니까 바로 자기 병사들 데려다가 궁궐 내맞싸고 자기가 그냥 그 한 놈 거기 지키는 놈이 조금 있을 거 아니야. 그놈들 전부 다 협박 뭐 매수해가지고 다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아들은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 죽이고 지가 왕권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게 3개월 걸렸어. 8월 18일 날 죽었는데 11월 말일경인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왕명하고 같이 자기도 조선 정벌을 생각이 없고 조선 정벌은 이미 명나라가 참가해가지고 대세가 기울었어. 그러니까 조선에 나가 있는 군사들은 무조건 철수해라. 그래가지고 명령을 해가지고 조선에 나와 있는 군사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걸 알고 눈을 부릅뜨고 갔지만 이미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가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놈 각계 격파해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완전히 세력권으로 다 흡수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본에 들어간 그 우리나라에 침략했던 군인들을 비롯한 그 가족들, 그 일본의 서구권에 있는 그 민심이 우리 어떻게 해서 조총까지 가지고 그렇게 칼솜씨가 뛰어나는데 조선에 가가지고 그 어리버리한 등신 같은 것들 그것들을 못해 우치고 조선 정부를 실패했냐 해가지고 아주 한탄을 하고 한마디로 코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유성룡이가 징비록을 썼는데 그 징비록이
이순신을 무조건 그 사람은 띄워야 되는 거예요. 이순신이 충신이라고 해야 사는 거예요. 그 부산에 전력자산 70척이 저를 다 무장 해제해가지고 재승방역제에서 부산에 단 한 척의 판옥선 배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수에다가 26척이나 되는 그 판옥선을 주었느냐? 이것은 여수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는 것은 뭐만 쳐들어오냐면 식량 노략질선만 계속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걔들이 쳐들어온 건 전라북도 오고 충청도 오고 개성 오고 저 중원까지 이렇게 쳐들어오고 농사 짓는데 여수가 여러분 농사 짓는데요. 여수가 그 농토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수는 가장 안전한데 여수는 외놈들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없는데 거기다가 가장 많은 26척을 줬어. 왜 그랬어요? 그 이순신이가 유성룡이 친구 이효신의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유성룡이가 이게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국가를 갖다가 제 개인처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 이효신이 동생을 거기다 취직시켜가지고 장차 수군을 그 장악을 그런 그 흉계에 의해서 이놈이 지금으로 하면 하사관 계급 정도 되는 이순신이 그 전방에 어디 가서 계속 쫓겨다니고 지금 소설가 요설가들이 아주 전방에서 그 정의롭고 뭐 어쩌고 한 놈이로 지금 만드는데 이건 찌질한 놈이 완전히 찌질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사관급으로 막 강등돼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그놈들이 유성룡이가 이조판서 되자마자 이순신을 어디다 임명시켰냐면 정업 현감 임명시켰잖아. 그럼 정업 현감이 뭐냐면 현감이 면장급이야. 근데 이순신의 그때 등급이 뭐냐면 종 7품이야. 종 7품인데 면장은 종 6품이야. 유성룡이가 그냥 불법 성차시켜서 이순신을 정업 현감으로 발령을 냈는데 유성룡이의 정적이 누굽니까? 연두수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유성룡이가 이 새끼가 말이야, 야 이거 임금한테 알랑알랑 해가지고 이조판서 해주니까 당장 첫 번에 한다는 게 제 친구 동생 이거 갖다가 1계급 특차시켜가지고 정업 현감시키니까 유성룡이가 인사가 공평하지 않다. 응? 몇 년 동안 근무해가지고 그런 계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7품짜리를 갖다 벼랑간 6품으로 인사시키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대관들이 탄핵하고 난리 나니까 유성룡이가 성질나니까 이게 정업이 한반도 조선에 있어서 황해도 들려오고 호남평야하고 이게 곡창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쪽에다가 이순신을 승차시켰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보다 해가지고 성질나니까 저기 어디야 여진에 하여튼 그 첨사로 보냈는데 거기 그 종 5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종 7품에서 종 5품이니까 더 하잖아. 그러니까 대관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 자식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대관하고 싸우자는 거야. 이래가지고 막 유성룡이가 월권을 한다고 그래야지. 그때 별짓 다 했어요. 유성룡이 가택수색도 하고 막 별짓 다 했어요. 그냥 뇌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가택수색했는데 연두수가 수색하러 가서 보니까 다른 건 다 감췄는지 뇌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딱 겨울 되는데 한복 한 벌만 비단에다 싸가지고 딱 가택수색 오는 연두수 보고 보라는 식으로 가다 놓은 거예요. 연두수가 비단에 쌓였으니까 맨 먼저 끌러볼 거 아니에요. 이게 한복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어머니가 겨울에 추운데 나 입으라고 하나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연두고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자식이 이것을 보라고 여기다 일부러 나 보라고 이렇게 내놨을 때는 이미 무슨 금품을 받았더라도 그거 다 감췄지. 이놈이 더 이상 그거 조사해봐야 그거 이상 나올 게 없다고 하는 걸 나한테 보여주는데 당시에 그 조선시대 인심이 무슨 부하의 가족으로부터 추운데 입으라고 한복 한 벌 해준 거 그거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이 없어요. 지금은 김영란법인가 뭐 해가지고 5만 원 이상이면 처벌받으니까 한복이 지금 한 10만 원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 되겠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건 처벌 대상이 아니야. 연두수가 머리가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놈은 가택 수색해봐야 나만 병시되겠구나. 이미 이놈한테는 찾을 게 없겠구나.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그 대관들 보고 내가 이순신의 집에 가서 수색을 다 해봤는데 한복 한 벌밖에 없더라. 근데 한복은 이순신 어머니가 추운데 우리 아들을 그렇게 취직시켰으니까 입으라고 보내서 그렇게 보냈다고 하더라. 그래서 대관들이 생각하니까 그럼 윤두수는 그때 믿을 수 있는 대사원이었거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말이라면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만 됐는데 이순신은 이제 정급 현감에 있다가 유성룡이가 머리를 짜낸 거야. 요거를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을 수군에 군권을 줘야 되는데 군권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종 3품 정도까지는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 진도 군수로 발령을 냈어요. 종 5품이야, 진도 군수. 그러니까 종 7품짜리를 6품으로 냈는데도 막 대관들이 난리가 나는데 얘를 5품으로 발령 내면 이게 더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대관들이. 그러니까 발령 낸과 동시에 신을 가리포 첨사, 지금의 그 완도 첨사로 발령을 낸 거예요. 그럼 첨사는 종 4품이야. 그렇게 해놓고 바로 뭐 한 일주일 내에 전라 좌수사는 종 3품이야. 전라 좌수사로 최종적으로 발령내가지고 이순신은 또 군수로 취임도 안 했고 가리포 첨사로 취임도 안 했고 바로 직행해가지고 전라 좌수사로 취임한 거예요. 그래서 참 아까 내가 말이 잘못했는데 그 윤두수가 대관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윤두수가 유성룡의 가택 수색한 게 그 종 7품짜리를 그냥 한 일주일 내에 막 취임도 안 하고 그냥 자닥 돌려가지고 맞잖아, 이거 계급에 맞잖아. 또 진도 군수로 발령내서 진도에서 바로 전보 발령해가지고 완도 첨사로 발령내서 완도 첨사에서 바로 전라 좌수사로 발령냈으니까 맞잖아, 이거 계급위로 딱 이렇게 딱딱 떨어지잖아. 이러니까 그 대관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뭔 뇌물 처먹었다. 왜냐면 이순신이 그때 부자였거든. 43만 평이라는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순신이가 그 땅이 지금 어디냐면 현충원이거든. 그 현충원 거기서 말달리기 연습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과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의 아들놈을 그렇게 취직을 시켰으니까 틀림없이 뇌물이 오고 갔을 것이다 해가지고 대산 윤두수가 가서 이제 가택 수색을 하려고 보니까 한복안벌 딱 내놓고 이거 이순신 어머니한테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처벌하려면 해?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아, 요놈한테는 더 이상 조사해봐야 나올 게 없겠구나. 나만 병신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무마해서 이제 그렇게 끝난 사람인데 전라 좌수사로 있으면서 거기가 필요도 없는 데가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전라 우수영은 그 물돌목이잖아요. 우수영은 진짜로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8척인가 밖에 안 주고 충청도는 이 황해도까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충청도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충청도는 별 볼 일 없으니까 3척인가 주고 그 당시 조선에서 26척이라는 최대 전함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은 거기서 저희 어머니를 데려다가 5년 동안을 장장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가 그게 내가 보기엔 약간 그 돈 여자지. 아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전선을 살피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이순신이가 진짜로 목숨 걸고 싸울 생각이 있다면 전쟁터에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있네요. 왜냐하면 저희 마누라는 그 충남 그 아산 그 현청원 거기서 그 43만 평이나 되는 거대한 그 토의 안방 마님으로서 그거를 하인들 두고 이렇게 관리하는데 거기 가서 시어머니가 마님으로 계셔야지 이순신 전방에 있는 이순신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군영에서 이순신 어머니가 뭐 밥 해주려고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순신 어머니가 밥 해주게 생겼습니까? 거기 이순신 밑에는 26척이면 얼마요? 그 군사가 150명씩 타는 배니까 10척이면 400명이잖아. 그러면 20척이면 3,000명이고 3,600, 3,900, 약 4,000명 되겠네? 거기다가 진지 지키는 사람까지 하면 한 4,500 정도, 한 5,000명 가까이 군사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 군사 5,000명 되는 데서 그 이순신 어머니가 늙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밥 해줘야지 그러고 그 밥 해주고 있겠어요? 군대에서 나오는 식량 그거 다 먹는 거지. 근데 먹는 게 그게 아깝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게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지. 내 생각에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순신처럼 전선에서 자기 어머니를 5년 동안 그렇게 모시고 그 어머니가 어디 갈 데도 없고 아무 데도 없고 그렇다면 그것도 그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전 세계에서 그 전쟁에서 자기 어머니를 5년 동안 모시고 전선에 나가 있는 사람은 내가 없어. 그러면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이게 본래 목숨 걸고 싸울 의지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보기엔 전혀 의지가 없었던 사람. 그 목숨 걸고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 죽은 꼴을 보라고 거기 모시고 있어? 집으로 보내야지.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 모시고 있었던 게 뭐 결정적으로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순신의 그 어떤 사고 방식으로 봐서도 이순신은 목숨 걸고 싸울 만한 그런 싸울 각오가 돼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가 지금 멍뚱한 들어왔는데 해란이 끝나고 도쿠가와야스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서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해명을 찍었던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지금 손에 뭐 일이 안 잡히고 막 이렇게 밥 마시고 막 텔레비도 보고 싫고 이렇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죠. 왜냐면 그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벌해 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나와서 경영하고 막 일본이 이 극동을 지배하는 이런 권대한 꿈을 꾸고 자기 아들, 자기 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목숨 걸고 수태기 죽기도 죽었잖아요. 이렇게 죽도 죽고 7년 동안을 그렇게 전쟁을 치렀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토쿠가와 의사가 딱 집권하고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다 왔으니 얼마나 실망하고 이게 분통이 터질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 똑같은 그런 실망감이 있는 거죠. 상황에서 왜 우리가 조선한테 졌냐? 이것을 막아가지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그 후로 유석열이가 징비록을 써가지고 그걸 자기 집에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보냐면 왜 징비록을 써 감찰하냐면 이순신을 무지무지하게 띄워서 이순신이 그 충신이라는 건 그 거의 징비록에서 나온 얘기들이거든. 그 거의 또 허황된 그런 소설이야. 막 꾸며낸 얘기야.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이제 전쟁 끝나고 조사해가지고 유석열이가 불법 인사를 해가지고 이순신 같은 그 졸장을 삼도 수군 통제사까지 시켰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될 경우에 유석열이는 죽더라도 옛날에는 그 죽은 사람도 삭탈관직하고 그 가문을 막 역적의 가문이라고 해서 응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감추는 경우는 유언을 했겠지. 내가 죽더라도 만약에 그런 집안에 어떤 화가 나오면 이 징비록을 내보여라. 그럼 조정에서 그 징비록을 갖다 놓으면 이 유석열이는 이순신이 진짜로 충신이고 영웅이 될 사람이라고 믿었구나. 그래서 이순신이 설사 영웅이 아니고 충신이 아니더라도 유석열이는 나라를 해칠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순신이 그렇게 영웅이 되어주기를 믿고 이런 글을 써놨구나. 이렇게 보고 이 가문을 구해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집에다가 숨겨놓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애써 쓰고 자랑스러우면 바로 출판을 해야지 왜 그 출판하고 거기다 감추나? 그러니까 선조 치하에서는 자기의 그 잘못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걸 감춰놓고 자기가 또 선조한테 마지막에 그 유석열이가 파직당했잖아요. 삭탈관직당했어요. 넌 나쁜 놈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순신을 끼어들고 임진왜란을 사실상 망친 놈이라고 해가지고 그 삭탈관직당했는데 나중에 이제 선조가 마음이 변해서 다시 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갔지. 왜냐면 유석열이는 그 정도 바보는 아니야. 이게 다시 나가도 자기는 언젠가 자기 원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걸 알고 이제 안 나갔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감춰놓고 그렇게 대비를 해놓은 걸로 보는데 그 징비록이라는 책을. 근데 이 사람이 1607년에 죽었잖아요. 7년 5월 31일 날 뭐 밤 10시인가 뭐 11시경에 하여튼 죽은 걸로 돼 있거든. 자연사에 이제 노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고 나서 그 후로 이제 1607년이면 그러니까 임진은 1598년 12월인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7년 후에 죽었네요. 그리고 선조 임금은 1608년에 죽었어. 그러고 나서 얼마가 흘렀냐면 1696년이면 얼마냐면 유석열이가 죽고 나서 88년이야. 88년 후에 이 징비록이 어떤 통로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일본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일본 야마모토하라는 게 한문으로 대화옥이라는 데인데 그 야마모토하 출판사에서 징비록이 출판이 됐어요. 출판돼가지고 이걸 판매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읽어보더니 야 이게 읽어보니까 조선에 있는 그 이순신은 그게 그냥 장군이 아니라 그 신이다 신. 이 사람은 충성심이 아주 넘치고 굉장한 전쟁의 신이야. 이게 보니까 아주 영웅이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하나 사야 돼. 나도 사야 돼. 이러지 일본 놈들이 그냥 그 책을 다 사본 거예요. 전 국민이 다 사가지고 그 책이 절판되니까 다시 중간했어. 그래가지고 뭐 2번 했는지 3번 했는지 모르는데 계속 해가지고 일본 국민 중에 글을 아는 사람 치고 유석열의 징비록을 안 읽은 놈이 없어요. 다 읽어가지고 징비록을 보고 이게 이순신이 신이다. 이게 신이기 때문에 이순신한테 신을 우해야 돼.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가지고 이순신을 모시는 신당이 막 여기저기 생기고 일본 국민들이 소수의 그 지배계층 빼고는 전부 다 조선의 이순신은 그 신이다. 뭐 이래가지고 아주 이순신 신드롬이 생겼어요. 이순신 동양의 최고의 영웅이다. 뭐 이렇게 이제
띄운 거예요. 그 징비록 그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일본 해군 사관학교에 부교재를 써라, 이 징비록을. 그래가지고 일본 사관학교에 부교재로 이제 써가지고 일본 해군 사관학교뿐 아니라 다른 그 군 장성들은 필수적으로 있을 봐라. 그래가지고 이순신처럼 너희도 일본으로 해서 충성을 하고 죽는 그 시간까지 영웅적인 그 충성을 다해라. 이래가지고 일본 그 수군 사관학교에서 그 책을 읽고, 역시 위대한 장군이다. 뭐, 영국의 제네랄 제독 저런 건 저리 가라. 이순신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이순신 무슨 행사를 할 때도 이순신 영정 그려놓고 거기다가, 하이! 이순신 된 해노이까. 뭐, 대노이까는 아직 대노이까는 천황이잖아. 그러니까 천황한테는 안 할 거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 이순신을 받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순신이 일본 특히 군인들은 이순신 정신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을 신으로 받들고 1910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일본 놈들이 침략해 와가지고도 계속 이순신을 띄운 거예요. 그 이순신 띄우는 데는 여러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순신을 이렇게 충성해도 조정에서 안 알아주는 그 시스템이 조선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순신 같이 천하의 충신이고 영웅인 이 사람을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일본한테 죽었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이 조선 정치하는 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거. 나쁜 놈들이니까 반대로 일본이 침략하는 건 당연하다 하는 얘기를 안 해도 알아. 이순신이 그렇게 영웅이고 충신인데 이것을 배척하고, 뭐, 이놈이 혹시 쿠데타 할까봐 뭐 겁을 먹었다는 등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왜곡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이게 사람 놈 새끼들이냐, 이게 나쁜 놈 새끼들이니까 이건 응징해야 맞는다. 그러면 누가 해? 일본이 와서 한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조선의 젊은이들이요, 일본에 충성해라. 너희가 믿었던 그 조정이라는 건 아주 나쁜 놈들이고 그 놈들은 그 인간도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믿으면 일본은 내선일체, 조선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내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니들도 출세시킬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매달 막 일본에 충성으로 덤빈 놈들이 우리나라 5.16 쿠데타의 주역들 다 기잖아요. 정일권이, 백선엽이, 박정희는 물론이고, 무슨 원영독이 무슨 하여튼 우리나라 심지어는 조병옥이 누굽니까? 장택상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일본에 하여튼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갔던 이 사람들도 전부 일본의 아류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정신을 개조시킨 게 조선 침략을 합리화시킨 그 책이 유성룡이가 그렇게 하라고 쓴 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순신같이 대먹지도 못한 인간을 축혀놓으니까 일본 놈들은 그것을 역이용해가지고 조선을 정벌했고 지금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국민 90% 이상이 이순신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을 종합해서 보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고 이순신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게 얼마나 당신들이 바보 같았는지 알 거예요. 내가 어제 얘기해서 뭐라 했습니까? 조선에 충무라는 사람들이 조영무, 이준, 남이 장군,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순신, 김시민, 이수일, 구인호, 정충신, 김응하, 이렇게 9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정충신은 이름도 없어요. 상민 출신이야. 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저놈이 충성했다고 그래요. 정충신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걸. 그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가르쳐서 병마절도사까지 했던 사람이고, 그 구인호는 누구냐면 인조 반정의 쿠데타 기획을 짠 놈이야. 근데 이게 기획을 짜서 이놈을 충무를 준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예사촌 형인가 그래요. 인조 대왕이. 그러니까 저희들 집안끼리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의 조카 이시기가 이순신한테 충무를 준 거고, 이게 집안끼리 쥐들끼리 구질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개뿔도 모르고 충무공께서는 어쩌고, 그런, 우리나라 사람이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충무공이 이순신 하나인 줄 아는 사람이 태반이야. 우리나라 전체가 이순신 하나인 줄 아는. 지금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충무공이 9명이라고. 9명 중에서 이순신이 제일 찌질한 별로 가치도 없는 자기 조카가 준 거, 구인해오고 가치도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충무공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내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잘난 척하고 지금 무슨 뭐 이거 하고 선거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저 사람들 속이 과연 역사관이 제대로 돼 있냐? 우리나라의 충무공이 어떤 놈이 충무공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아느냐? 그거 아는 놈 내가 여기 선거에 나온 놈 치고 한 놈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나라도 앉아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다고 이러면 이 사람 뭐 초쳤나 지금 선거에 바빠 죽겠는데 씨잘데없는 소리 한다고. 씨잘데없는 게 아니야.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돼. 지금 선거에 뽑아놓은 놈들은 4년 5년이면 끝나요.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꾸는데 아무 일도 못해. 여러분들이 정신을 하나하나 바꿔나갈 때 여러분들 아들 딸들에게 이 우리나라의 그 처참한 역사의 왜곡 질곡을 제대로 교육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이 영원해야 된다고 하는 게 내 생각이야. 난 죽기 전에 그 일을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요거든가 말든가 난 그거 상관없어.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